2월의 어느 토요일, 민수와 이정숙은 자식들과 함께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식당은 아늑한 한정식집이었다. 민수의 딸 서연과 아들 준혁, 그리고 이정숙의 아들 준호. 세 사람은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했지만 부모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저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다. 이정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서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효녀라고. 효녀는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못난 딸이었어요. 준혁과 준호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풀어졌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서연이 물었다. 나, 전라도 구례야.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 어머, 저희 할머니도 구례 출신이세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거기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대요. 이정숙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학교 선생님? 혹시 구례 초등학교? 네. 어떻게 아세요? 그럼 이름이 혹시 임순자? 이번에는 서연과 준혁이 놀랄 차례였다. 맞아요. 저희 할머니 성함이 임순자예요. 어떻게 아세요? 이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숙 씨, 괜찮아요? 이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임순자 선생님, 제 은인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어요. 그때 임순자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학용품도 사주시고 장학금도 알아봐 주시고 덕분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정숙과 자신의 인연이 이렇게 깊은 것이었다니. 그럼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의 제자셨던 거네요? 그래요. 순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이정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으셨어요. 그랬군요. 이정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어머니가 계셨다면 정숙 씨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선생님이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일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민수와 이정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정숙 씨에게 청혼할 생각이었어요. 오늘 민수 씨, 정숙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이 들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 씨. 함께해요. 자식들이 박수를 쳤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두 가족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준혁과 준호는 형제처럼 친해졌고 서연은 이정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결혼식은 4월 초에 열렸다. 복지관 강당에서 소박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복지관의 어르신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정숙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신랑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렸다. 박종철을 비롯한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민수와 이정숙은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입맞춤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피로연 자리에서 이정숙이 노래를 불렀다. 사랑으로라는 노래였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에 모든 이들이 넋을 잃고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민수가 무대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그림 한 점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내를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공개했다. 캔버스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나무에는 붉은 단풍잎이 달려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을에 다시 피어난 우리의 사랑. 이정숙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제게 다시 사는 이유를 주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이정숙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곳이 더 넓고 햇빛도 잘 들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다. 주말이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예전에는 쓸쓸했던 명절이 이제는 기다려졌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 씨, 우리가 만난 게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임순자 선생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선생님의 아드님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갚는 거겠죠?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정숙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수 씨,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럼요.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100살까지요? 호호, 그때까지 당신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아니, 1000살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고 주황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웠다. 5월이 되었다. 복지관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봄 소풍 행사가 열렸다. 민수와 이정숙은 자식들과 함께 참여했다. 소풍지는 아름다운 강변 공원이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진 길을 따라 걸으며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강변에 앉아 있는데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재혼하려고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수와 이정숙은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정말? 언제 소개시켜 줄래?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이어서 서연도 말했다. 저도 사실은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아빠 보면서 용기가 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거든요. 자식들의 고백에 민수와 이정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애들 다 행복해지는구나. 준호도 웃으며 말했다. 저도 새로운 사업 시작했어요.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할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강물이 반짝이며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6월의 어느 날 민수는 이정숙과 함께 구례를 방문했다. 임순자 선생님의 묘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묘소는 작은 야산에 있었다. 주변에는 야생화가 피어 있었다. 이정숙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가져온 꽃을 놓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정숙입니다. 기억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그 가난한 학생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주신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의 아드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민수도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행복합니다. 정숙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베푸신 선행이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이정숙이 말했다. 민수 씨,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요. 선생님처럼요. 좋은 생각이에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요.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